아침 회의가 끝나고 늘 그렇듯 자리로 돌아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이었다. 부서장 호출. 짧은 한마디. 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날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게 됐어요. 53세, 대기업 과장. 아직 아이들 학비도 끝나지 않았고 대출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7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때린다. 나는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이 말이 목에 걸린 채로 집에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직장인들이 똑같은 문장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 준비요? 언젠가는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53세 은퇴 통보가 진짜 어려운 이유. 50대 초중반 은퇴가 힘든 이유는 단순하다. 너무 이르고 너무 애매하다. 체력은 아직 괜찮다. 일할 의지도 있다. 하지만 회사는 더 이상 자리를 주지 않는다. 재취업 시장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밀려난다. 무엇보다 문제는 소득의 공백기다.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다. 지금 그만두면 최소 79년의 무소득 구간이 생긴다. 이 기간을 버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은퇴는 곧 불안이 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한다. 노후 자금 얼마 있어야 돼요? 하지만 현실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이다. 매달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은퇴 이후 삶은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 연금, 임대 수입,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소득. 이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다. 사례 1. 퇴직금만 믿었다가 3년 만에 흔들린 경우. 어씨 54세. 대기업에서 25년 근무 후 희망퇴직.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 약 3억 원. 처음엔 여유 있었다.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꿨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충분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다. 월 생활비 350만 원. 보험료, 관리비, 부모 병원비.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 3억 원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다. 3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때서야 불안이 시작됐다. 어씨의 말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교훈. 퇴직금은 시간을 벌어주는 돈이지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는다. 사례 2. 작게라도 소득을 만든 사람이 버틴다. B씨 52세. 중견기업 차장으로 퇴직? 큰 돈은 없었지만 퇴직 전부터 준비한 게 하나 있었다. 주 3일 컨설팅 업무. 5월 평균 180만 원 수입.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소득이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다. 돈도 돈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B씨는 말한다.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 이 작은 소득 덕분에 자산을 깎아먹지 않고 버티고 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금액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사례 3. 은퇴 후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가 먼저 온다. C씨 55세. 공기업 퇴직? 경제적 준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문제는 삶이었다. 아침에 할 일이 없다. 사람 만날 일이 없다. 하루 종일 TV만 본다.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회사 다닐 땐 힘들었는데 막상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더 힘들었어요. 이후 지역 봉사활동과 강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됐다. 교훈. 은퇴 준비는 돈뿐 아니라 역할과 관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지금 50대라면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1. 국민연금까지 몇 년 남았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그 기간을 버틸 현금 흐름이 있는가? 2월 고정비 구조 점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부터 줄일 수 있는가? 3. 은퇴 후 나의 쓸모를 상상해보기.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무리하며 53세의 희망퇴직 통보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너무 가혹할 뿐이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미 조용히 다가와 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했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묻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일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질문에서 진짜 은퇴 준비는 시작된다. 우리는 왜 은퇴를 미루도록 설계돼 있을까? 행동경제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 있다. 바로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다. 인간의 뇌는 미래의 위험보다 당장의 안정과 보상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 언젠가 은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괜찮잖아. 아직 월급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50대 직장인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 지점이다. 위험은 분명히 다가오는데 뇌는 아직 위기 신호를 강하게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늘 이렇게 미뤄진다. 내년부터 생각하지 뭐.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기업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52세 구간에 몰려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년과 현실 사이에는 이미 큰 간극이 있다. 은퇴 충격은 돈보다 뇌가 먼저 무너진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보자. 미국 심리학회 APA와 하버드 노아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직후 23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남성, 그 중에서도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위험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 사회적 지위, 직함 정체성, 업무 하루의 구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사라지면 뇌는 자유를 느끼기보다 상실을 느낀다. 그래서 은퇴 후 이런 말이 나온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나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역할이 없는 상태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르다. 일의 형태만 바꿨을 뿐 일을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책임은 줄이고 강도는 낮추고 통제권은 스스로 가진 일. 이게 핵심이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사회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다. 완전 은퇴자보다 부분 은퇴 파트 마이너스 타임 워크, 프로젝트 기반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감도 현저히 낮았다. 즉 은퇴 준비란 노동의 종료가 아니라 노동의 재설계에 가깝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커리어가 아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그럼 창업을 해야 하나요?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다. 5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중년 이후 학습은 확장보다 전이 트랜스퍼가 훨씬 효율적이다. 즉,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 그 안에서 쌓은 판단력, 사람을 다뤄본 경험, 이걸 다른 형태의 가치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컨설팅, 자문, 교육, 관리, 조정 역할. 이건 체력보다 경험이 자산이 되는 영역이다. 은퇴 준비의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할까?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은퇴하면 쉬어야지. 은퇴 후 내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 언젠가 준비해야지. 지금 당장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뇌는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잘 적응한다. 주말에 작은 외부 활동, 월 1회 유료 강의, 지인 회사 자문, 단기 프로젝트 참여. 이건 돈보다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행동이다. 결국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53세 희망퇴직 통보가 아픈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통장도 연금도 아니다.
회사 밖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갖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퇴직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답이 없는 사람은 정년퇴직을 해도 흔들린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다만 정체성을 회사에만 맡겨두었던 삶의 구조조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